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냥 취미로 디테일링을 할 때는 뭐 일반인들이 어떻게 세차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제 제가 세차장 사장이 되고 나니까 수시로 이제 CCTV를 보다 보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에서 너무 아주 안 좋은 세차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세차하면 망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피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한 스노우폼 고압수, 스노우폼 고압수, 스노우폼 고압수.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저희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찍으면 30분 동안은 폼을 쓰든 고압수를 쏘든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쏠 수 있으니까 30분을 딱 찍고요, 스노우폼 돌리고 바로 고압수 쏘고, 스노우폼 돌리고 또 바로 고압수 쏘고, 스노우폼 돌리고 고압수, 이렇게 무한으로 그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이제 게러지 세차장은 스노우폼을 쓰면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어디 소문 난 것 같아. 야, 저기는 스노우폼 쏴도 시간 빨리 안 가. 개이득이야. 한 3번, 4번 쏠 수 있어. 이게 그분들은 자기네들한테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시는 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저한테 손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절대로 본인 차한테 좋은 세차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세차장에서 쓰고 있는 스노우폼은요, 중성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세정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노우폼을 한 번을 쓰건 100번을 쓰든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스노우폼을 3번, 4번 쏘니까, 야, 일반 세차장에서 했었으면 뭐 3만원, 4만원 나오는데 여기는 12,000원이면 돼, 개이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세차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무한 스노우폼 고압수, 스노우폼 고압수 쏜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가시는 분, 최악의 세차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오염물도 다 깨끗이 씻기지 않았으니까 오염물도 남아있을 거고요. 게다가 그 물이 마르면서 워터 스팟을 무지하게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차는 안 깨끗해지면서 워터 스팟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최악이야, 최악. 드라잉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밖에 나와가지고 타올로 드라잉은 하는 거야. 그런 분들도 뭐다, 결국엔 그 도장면에 남아있는 그 오염물들을 아무 윤활력도 없이 드라잉 타올로 다 닦아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스월 천지가 되는 거죠. 잠깐은 내 눈앞에서는 깨끗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쨍한 날씨가 아닌 날에는 스월이 안 보일 테니까 그런 게 쌓이면 이제 내 차가 점점 뿌옇게 되는 거죠. 이미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노브러시 세차장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셀프 세차장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유형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안타까웠다. 나는 세차 30분 이상 못하겠어 라는 분들한테 제가 아예 프로그램을 하나 짜왔어요. 자, 첫 번째, 차를 딱 넣어요. 카드 찍고 딱 돌아가죠. 그럼 바로 고압수 뿌립니다. 꼼꼼하게 최대한 3분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스노우폼 뿌립니다. 스노우폼 차 한 바퀴 돌리는데 한 2분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워시미트 하나 꺼내가지고요, 개수대에서 조금 적시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닦으세요. 거품이랑 같이 잘 꼼꼼하게. 한 10분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고압수로 린스, 거품 샥 없애고, 그 다음에 에어로 대충 물기 날리고요. 그 다음에 드라잉 타올로 마무리. 7분 닦으면. 이러면 30분 안에 끝납니다. 차라리 이렇게 세차하세요. 두 번째 안타까운 유형이 뭐냐면, 미트질을 너무너무 살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도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맨날 영상에서 그러거든. 미트질 세게 하면 스크래치 나요. 절대 세게 문대지 마세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살살 하다 못해 미트를 한 반 정도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저거는 안 닦일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살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게 주면 스크래치 난대.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살살 할게. 그러면 어느 정도 살살 해야 되는데 를 모르시는 거야.
그니까 차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냥 세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워시도 분명히 열심히 하셨을 거고, 윤활력 좋은 카샴푸, 어디 1위한 카샴푸 사서 쓰셨을 거잖아요. 프리워시도 했고 윤활력이 정말 좋은 카샴푸랑 거품도 있는 상태에서 문지르는 이때가 오염물을 가장 안전하게 닦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안 닦으면 아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드라잉 타올로 닦아야 돼. 윤활력도 없는데 그 오염물들이 저절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스크래치가 무서워서 제대로 미트질을 안 하면요, 결국에는 드라잉 타올로 닦게 되고 그러면 스크래치가 더 많이 납니다. 가압을 하지 않으시되 횟수를 여러 번 닦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줘야 되는지는 솔직히 옆에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건 제가 영상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내가 가볍게 손을 얹어 놓는 정도로 하시되, 차가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2번, 저는 3번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 3번이 뻑뻑 문질러서 3번이 아니라 가볍게 여러 번 닦는 거예요. 네, 그게 2번째. 자, 그리고 3번째, 에어만 10분 넘게 쏘시는 분들. 아마 이거는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제가 뭐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의 그 마인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타올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게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물기를 에어로 최대한 불어내겠다라는 마인드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실제로 저도 세차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세차를 했어요. 그렇게 세차를 하다가 겪은 일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고체 왁스에 완전 빠져 있을 텐데 세차를 하고 이제 에어 정말 꼼꼼하게 써요. 진짜 물 한 방울 안 떨어지게. 왜냐면 고체 왁스 바를 때 물 떨어지면 짜증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에어를 막 20분, 15분, 20분씩 막 쓰는 거야. 그래서 드라잉 다 끝나고 이제 왁스를 바르려고 하는데 도장면에 워터 스팟이 막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이제 세차 끝내놓고 왁스 좀 바르려고 하는데 워터 스팟들이 자꾸 군데군데 보여. 샴푸도 바꿔보고 미트도 바꿔보고 미트질을 조금 세게도 해봤다가 횟수를 늘려봤다가 안 돼. 뭘 써도 나아지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제가 세차장 가가지고 에어를 이렇게 쏘는데 에어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건에서. 그래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에어를 안 쏘고 타월로만 드라잉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워터 스팟이 하나도 없었던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구나.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때 진짜 10분 15분씩 에어를 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워터 스팟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에어는 진짜 빠르게 틈새만 빠르게 쏘고요, 바로 타올로 드라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하면 나중에 한 번 더 에어를 쏘고 다시 한번 드라잉 하는 그런 방법을 써요. 물론 이거는 세차하시는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저희 세차장 같이 완벽하게 햇빛을 막는 게러지형 세차장은 이런 게 좀 덜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제 차는 에어를 안 쏘면 틈새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 도저히 안 쏠 수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10분, 15분씩 에어를 쏘고 나면 물이 안 나오던가요? 아마도 나올 겁니다. 이 차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틈새가 정말 엄청 많아요. 거기에 들어간 물은요, 에어 할아버지가 와도 다 못 불어냅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있던 물들이 흘러나와서 또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어를 쏘는 행위가 과연 물기를 제거하는 걸까? 아니면 물기를 더 안으로 집어넣는 걸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틈새 같은 데는 뒤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사이드 미러나 이런 뒤에 막혀 있으니까 불면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나오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부위들은 오히려 그 안으로 밀어넣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에어를 쏘는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차에서 바깥으로 물을 빼놔야 되는데 우리가 에어를 쏘는 방향은 차를 향해서 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어로 드라잉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를 너무 많이 쏘는 게 오히려 이것도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번째, 드라잉 할 때 드라잉 타올을 이렇게 끓으면서 하시는 분들. 우리가 드라잉을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미 전 단계에서 오염물이 제거가 된 깨끗한 도장면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잉 단계에서는 오염물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날 확률은 굉장히 낮은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타월을 질질 끌면서 써야 될까요? 수평면을 이렇게 끄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한다 치지만 측면은 어떻게 해요? 더웠죠. 툭툭 칩니다. 나 진짜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샤워를 끝나고 물기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걸로 닦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기가 제대로 잘 닦일까요? 잘 안 닦여요. 진짜 안 닦여요. 차량의 측면에 캐릭터 라인도 많고 결국에는 손으로 이렇게 닦아야 된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든 내가 타월을 안 대려고 막 하는 순간 어딘가에는 물이 제대로 안 닦이고 말라가기 한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엔 워터스팟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타월이 기본적으로 타월에서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지 않냐. 맞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않으면 타월만으로도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타월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타월을 올바른 방법으로 세탁을 해서 좋은 상태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믿고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 타월로 손대면 스크래치 나. 그러니까 나는 툭툭 칠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워터스팟만 남게 된다. 총 4가지 제가 세차장 사장으로서 그리고 세차 환자 출신으로서 제가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세차 습관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의견입니다. 한 번쯤 내가 이렇게 이런 거는 내가 몰랐었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네 라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세차장에 오시는 손님들의 세차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점이니까요.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